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의 두 지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북핵 불용 원칙을 지지했습니다.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일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971년부터 군사보안 등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임진강 철책 순찰로가 생태 탐방로로 거듭났습니다. 통일 현장에서 안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도 면담하고 큰 틀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란과 전통적 협력 관계에 있던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로하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962년 양국 수교 이후 5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사드 아바드 종후리궁에서 2시간 20분간 사전 환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저는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어온 이란이 북핵 불용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و به طور اصولی با هر گونه ساخت سلاح کشتار جمعی ما مخالفیم. خواست ما عاری شدن جهان از سلاح‌های کشتار جمعی و به ویژه عاری شدن شبه جزیره کره از این گونه سلاح‌های مخرب و خاورمیانه از سلاح‌های مخرب کشتار جمعی و ویژه هسته‌ای است. 회담 직후 청와대는 이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북한으로서는 압박이 될 것이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내부에서도 그동안 표명된 이란 정부 입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만나 큰 틀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면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이란 양국이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양국이 상호 신뢰를 토대로 긴 호흡을 갖고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란의 두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양국 최고위층 간 유대 형성은 물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이란 내 지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인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제2의 중동 부무리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KTV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가계약과 MOU 규모는 371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외교 성과로 제2의 중동붐 조성에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근본 이란 방문은 제2 중동붐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116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가 추진되는데 이스파한 아와즈 철도 사업에 53억 달러,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236억 달러 규모의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재건 사업 가운데는 그동안 경제 제재로 중단됐던 사우스파 LNG 플랜트 건설 사업 협상과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가 포함됐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선 17억 달러 규모의 6개 병원 건설 사업과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 생산단지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양국의 복합 문화 공간인 K타워와 I타워를 테헤란과 서울에 각각 설치하는 작업도 양국 공동선언문에 반영됐습니다. 이란으로서는 다른 어떤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협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문화 분야의 협력 관계도 앞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란의 ICT 시장은 오는 2020년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와 이란은 이란이 구상 중인 중동 지역 광대역망 구축에 대비해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연일 비중 있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을 특별한 손님이라고 칭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KTV 김용민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소식을 연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국영신문인 이란은 양국의 수교 역사를 언급하며 서울과 테헤란이 자매 결연의 상징으로 서울에는 테헤란로,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아바드 궁의 특별한 손님이라며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란의 개혁성향 신문 샤르그는 한국을 1인당 인터넷 사용이 최고 수준이고 경제 규모도 세계 11위를 차지하는 국가라고 소개하면서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경제협력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비무슬림 국가에서 이란을 방문하는 첫 여성 지도자로 지난 2013년 포브스 잡지가 박 대통령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는 사실도 실었습니다. 이란 데일리는 대규모 경제사절단 방문에 비중을 두면서 에너지와 지역 개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테헤란 타임즈도 경제가 주요 의제라며 에너지와 기술, 교통 등 양국 교역 증가의 잠재적 토양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오는 6일 노동당 7차 당대회를 전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간 공조하에 북한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차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면서 현재는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당대회를 앞둔 김정은의 성과 쌓기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이고 당대회 전 김정은 성과 쌓기의 일환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으며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북한군은 꽃게철 조업어선을 단속하면서 포병과 해안포, 경비함정의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해남 심리전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작전 활동 등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감시 자산을 증가 운용해 북한 지역을 감시하고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정두원 19대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이 군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소수의 정예화된 군구조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 분야와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경제성과 생산성을 확대 적용해서 구조조정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해공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무궁화 회의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4개 기수에 걸쳐 2박 3일씩 실시되는 올해 무궁화 회의는 신뢰받는 혁신 강군 육성을 위한 사계 전문가 초빙 강연과 토의 등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 현장을 방문해 창의적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기회도 갖습니다. 무궁화 회의는 지난 1973년부터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 현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군심을 결집하고 3군의 화합과 단결, 상호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과 미 육군분석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18차 한미 국방분석 세미나가 3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위한 국방분석을 주제로 미국의 포레스트 크레인 박사 등 5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교류하는 것은 미래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군사력 건설과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분석 세미나는 1979년부터 2년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육군사관학교와 제주대가 주관하는 제15회 대학생 안보토론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평화의 섬, 안보의 최전방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을 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2002년 처음 시작된 대학생 안보토론대회가 15회째를 맞았습니다. 대학생 안보토론대회는 민과 군의 미래 주역들이 머리를 맞대며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나누는 학술 교류의 장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0여 개 대학을 비롯해 미국과 스페인, 터키 등 해외 6개국 대학에서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통일과 외교, 국방, 역사 등 7개의 분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을 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토론과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저명 안보 관련 교수진들의 지도를 받는 기회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논문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인식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과 논문을 통해서 제가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서 대회를 개최해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군의 지원을 통한 합동성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도 갖게 됐습니다. 미래의 국가안보 주역이 될 사관생도와 대학생들에게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육군 정책과 국방안보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회식이 열린 2일 오전에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안보 강연을 펼치며 대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래 세대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관광을 하고 해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남북 관계는 더 후퇴하고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남북 관계의 현실이고요. 그 더 발전시킨 것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렇게 더 큰 발전, 새로운 도약으로 가는 아마 가장 큰 또 중요한 길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번 대회가 민군의 공감대 형성과 해양안보, 미래안보를 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군 장병들의 이불 세탁하면 모포나 침낭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해군 일함대 보급지원대대 장병들은 조금 특별한 이불을 세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 장병 2명이 세탁실에서 정성스럽게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이불색으로 봐선 장병들이 사용하는 이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이불을 포장하는 두 장병의 얼굴엔 힘든 기색은커녕 미소가 가득합니다. 누구를 위한 이불 세탁이길래 그럴까요? 바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 독거노인들의 이불을 세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군 일함대 보급지원대대가 진행하고 있는 보송보송 봉사활동은 2011년부터 매월 1회씩 독거노인들의 이불을 세탁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의 취지로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시작한 봉사활동은 꾸준히 그 양이 늘어 현재까지 세탁해 전달한 이불의 무게가 약 14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리를 다쳐 집안일에 곤란을 겪던 할머니 한 분은 이불을 전달받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사진 속 주인공인 이람대 보급지원대대 정대현 병장과 하승민 상병은 세탁봉사에 대한 사명감과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45년 만에 민간에 개방된 임진강으로 함께 가시죠. 남북을 이어 흐르는 임진강. 분단 이후 볼 수 없었던 임진강의 비밀스런 풍경이 반세기 만에 공개됩니다. 임진강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22km. 분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 평소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오늘 모인 이유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45년에 처음 개방됐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왔어요.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역사를 좀 생각하면서 본심을 돌기도 하고. 임진강은 1971년부터 군사보안과 같은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는데요. 강변을 따라 이어진 철책 순찰로가 생태 탐방로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사전에 신청만 하면 분단이 낳은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연 모습 그대로의 탐방로에 감탄하면서도 휘휘 감겨진 가시 돋은 철조망에 통일을 염원하는 흔적이 눈길을 끕니다. 각종 철새가 찾아드는 초평도는 임진강의 단 하나뿐인 섬입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여기에서 래프팅도 하고 낚시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많이 오염이 되겠죠.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45년 만에 생태 탐방로로 개방된 임진강변의 철책 순찰로. 통일 교육과 자연 탐방은 물론 걷기 좋은 길로 앞으로 많은 발걸음이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임진강 변을 촘촘한 철조망 바깥으로만 봐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렇게 요 철조망 없이 그냥 걸었으면 더 좋았을 걸. 빨리 통일이 돼갖고 저 철조망 없이 그냥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코끝도 찡해지고.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임진강이 통일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열린 제15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대화와 교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앞에 남북관계가 더 후퇴하는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북한은 더 이상 통일과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